공부는 힘든 거다 라는 어른들의 가스라이팅을 듣고 또 당장 또래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인내해야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과 비난을 듣고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입니다. 오늘은 공부 마인드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힘드시죠? 공부라는 건 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힘들게 느끼는 이유를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해서 공부를 앞으로 좀 덜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공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공부가 조금은 덜 힘들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김규진의 공부 마인드,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규진님은 공부가 힘들 때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를 좀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영상을 만들까 생각해봤다가 단순히 질문에 답을 드리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요, 그분들도 모르게 전제로 깔고 이미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부는 힘들다 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명제는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명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공부라는 활동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일부와 공부라는 행위에 따라오는 결과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공부가 본질적으로 힘들고 재미없는 활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려면 바로 이 점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부는 힘들다라는 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일찍부터 공부가 힘든 활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 동안 즐겁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서울대 입학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와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학생들을 만나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힘들고 재미없는데 이러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근데요, 공부가 힘든 활동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체에서 보면 어렸을 때에는 학업을 할 여건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학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분들을 보면 어떤가요? 다들 공부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분들은 어려운 수학, 미적분, 물리학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똑같이 수능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 시험, 더 어려운 자격증 시험도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다들 공부가 재미있다, 이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행운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정말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래 라고 설명을 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이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신이 전교 1등을 하고 싶어서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서 원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라는 말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의 말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요, 이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행운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공부가 불행이 아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초에 공부를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는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나면 즐거운 시간이 올 거야. 이러면서 공부는 힘들다라는 말을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도록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려는 말이 결국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건가? 당연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면 못할 게 없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마인드가 중요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낱낱이 분해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만 없애면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요소와 네 가지의 부가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이제부터 이 6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본질적인 요소는 지식의 습득입니다.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의 습득을 더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번째 본질적인 요소인 평가를 동반합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지식을 얼만큼 습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 평가는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지식의 습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한국 사회에서 하는 공부는 평가라는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동반되는 두 가지 부가적인 요소가 바로 인증과 경쟁입니다. 인증은 내가 이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가 달성해야 하는 일종의 조건 같은 건데요. 단어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맞는다던가 하는 거죠.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가 요소인 경쟁은 이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내가 몇 등을 했는지 그 위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경쟁은 우리 사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인증 방식으로만 평가를 하면 누구에게 그 권리를 주고 누구에게 그 권리를 주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는 이 인증과 경쟁이라는 부가적인 요소가 붙어 있습니다.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요소와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는 시간이든 돈이든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기회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놀 수 있었던 시간을 포기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대기인데요. 공부를 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대기, 그러니까 웨이팅을 해야 합니다. 공부라는 건 지식의 절대적인 양으로 수준이 결정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요. 공부는 이 지식의 습득과 평가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에 인내와 대기, 그리고 인증과 경쟁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 지식의 습득과 평가라는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만 보면 절대 힘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거든요. 심지어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한 판을 하려고 해도 게임 속 캐릭터들의 스킬과 주요 아이템의 효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내가 게임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들어가죠. 지식의 습득과 평가라는 이 본질적인 요소 자체는 전혀 힘든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다른 부가적인 요소겠죠. 먼저 우리는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낍니다. 공부가 충분히 매력적인 활동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다른 더 매력적인 활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과를 얻기 위해 일정 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는 건 또 인간 본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식의 습득보다 평가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8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에서 50점을 맞으면 나는 50점을 맞았구나 하고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80점을 못 맞다니 나는 실패했어. 이런 식의 추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시험에서 인증 기준을 통과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러한 인증은 공부를 하는 내내 계속 반복되니까요. 더 무서운 건 경쟁인데요.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성적을 받았다면 그건 그것대로 불행한데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더더욱 떨어집니다.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등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쟁을 할 때 듣는 말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네가 선택한 수학 공부 방법이 이 친구가 선택한 수학 공부 방법보다 조금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네가 이 친구보다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잘했고 못했고의 판단이 공부 방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판단하게 돼버립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 경쟁과 인증의 결과 때문에 가족과 같은 주위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있고 싶었던 집단에서 배제되는 등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같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 모든 부정적인 경험과 연결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는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공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거의 모두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는데도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 학생은 높은 확률로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래서 음대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면 이 학생은 살아오면서 음악을 하는 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었던 거겠죠. 어떤 활동이든 비난과 배제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연결되면 그 활동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대부분 게임 학원에 등록해서 게임 속 모든 캐릭터들의 스킬을 외우고 아이템의 효과를 외우고 그걸로 시험을 보고 반배정 테스트를 하고 그 시험 결과 때문에 인격적인 비난까지 듣고 게임 컨트롤 연습을 하느라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게임 좋아하는 학생 없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학도 분들은 이런 평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공부가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느껴지시는 걸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요소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긴 하지만 공부라는 활동이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좋은 활동인데요.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주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꿈과 희망이 가득한 활동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공부는 힘든 거다라는 어른들의 가스라이팅을 듣고 또 당장 또래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인내해야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과 비난을 듣고,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공부에 더 적극적일 수 없게 되고 결과는 더 안 좋아지겠죠. 이게 바로 부정적인 공부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사이클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했더니 주위에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공부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활동이라는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공부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도 좋아지고 더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긍정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이 두 번째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살아오면서 크게 힘들다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나 시험 성적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공부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팩트이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힘들다거나 즐겁다거나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느껴도 나중에 즐거울 수 있고 지금 즐겁다고 느껴도 나중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변할 수 있는 감정을 마치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공부는 힘들다라는 명제를 내 머릿속에 박아놓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만든 공부는 힘들다 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구성 요소들로 분해해서 보신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봐서 선생님께 비난을 들었다면 단순히 평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을 뿐인데, 이런 공부의 결과로 나라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난한 선생님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만약에 학원 친구들이 너무 뛰어나서 스스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계속 초라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더 멀리하게 된다면 그건 공부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원 끊으시는 게 낫습니다. 길게 보면 오히려 그 학원을 끊어서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요소들을 분리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거거든요. 당장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인의 공부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구나 라던가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이런 안 좋은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분들이 이렇게 공부의 긍정적인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자녀분의 공부를 평가할 때도 공부라는 활동을 요소별로 분리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학원에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면 지식의 습득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시험을 통해 평가받는 그 부분이 약한 걸 수도 있고, 이런 관점으로 분리해서 보시면 자녀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구독자분들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셨으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결국 이 공부도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의 불행의 총량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도 더 많은 공부 마인드 관련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멘토 김규진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